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서 글쓰기라는 부분을 이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국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읽는 이가 우리의 글에게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속담이나 관용 표현 아니면 참신한 표현 등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런 글을 쓸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은 심포가 필요할 때 저는요, 저희 교과서가 무엇이냐면 천재교육 교과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문을 함께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지야, 어제 아버지와 등산 다녀왔다며?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다녀서 싫었는데 막상 산에 오르니 기분이 상쾌해져서 좋았어. 국어 시간에 수필을 쓸 때 너는 그 경험을 소재로 삼으면 되겠네. 운동도 하고 글감도 찾고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기지. 꿩 먹고 알 먹기? 너 그런 표현도 쓸 줄 알아?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사 좀 해봤지. 한번 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 현지와 태경이의 대화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꿩 먹고 알 먹기. 자, 이러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석이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현지가 아버지와 산에 올라서 했던 그 경험 한 가지로 운동도 하고 글감도 찾고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두 가지의 이득을 본 것을 꿩 먹고 알 먹기 또는 일석이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속담, 격언이나 명언, 그리고 이 관용 표현에 대한 정리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의 속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속담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예로부터 사람들의 생활에서 얻은 생각과 교훈을 담고 있는 말, 즉 예로부터 전해오는 짧으면서 교훈을 담고 있는 말, 이것을 우리는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생활에서 얻은 생각과 교훈을 담고 있는 말. 생각과 교훈을 담고 있는 말. 아니면은 짧으면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을 우리는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요. 격언이나 명언입니다. 자, 오랫동안 역사적 그 생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생의 교훈이나 경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격언이나 명언은 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뭐 장군이나 왕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 철학자나 시인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의 교훈 또는 뭐 경계 요거를 간결하게 담은 짧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용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을 우리는 관용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비행기 태우다 이런 말이 뭐냐면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 올려주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 태우다라고 하면 어디 여행을 가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 뭐 부산에 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보편적인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관습적인 말을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으셔야지만 네, 요거를 잘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전혀 다른,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말. 새로운 뜻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신한 표현 같은 거는요.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나타낸 표현을 우리는 참신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장, 그 문제에 나오는 참신한 표현이 무엇인지는 그때그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이 참신한 표현인지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의 각각 예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우선 속담의 예. 속담의 예는요. 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건 무슨 의미냐면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해서 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에요. 자, 아니면 뭐 격언이나 명언, 뭐 시간은 금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일하라 계속 일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관용 표현에는 방금 말했듯이 비행기 태우다나 아니면은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그래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같은 경우에는 코를 진짜 납작하게 누르는 게 아니죠.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 기세를 죽여버린다. 요런 소리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는 이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활용을 하게 되면요.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게 되냐면 내 생각이나 느낌을 조금 더 인상 깊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인상 깊게 나타낸다는 것은 그렇지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는 의미와도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표현의 효과. 첫 번째, 글의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읽는 이의 흥미. 읽는 이의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 읽는 이가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정말 이러이러했다 그러면서 글로 쭉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그 애에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다 이런 것처럼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또한 이제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은 풍부한 언어 생활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참신하게 표현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방금 말했다시피 속담, 격언이나 명언, 관용 표현 등을 활용하거나 아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반대로 바꿔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 중에서도 서당께 3년의 풍어를 읊는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좀 보자면요. 우리는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자,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입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명언이고요.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는 관용 표현이거든요. 자, 이것의 의미를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캐치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완전 영이어도 그곳에, 그 부문에 좀 오래 있으면 반은 간다. 이런 소리예요. 전반적인 거는 얼만간의 그 지식과 경험은 알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걔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서당에 살고 있는 걔는 서당에서 가르치는 걸 귀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월까지는 읊을 수 있다. 뭐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명언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요. 고려 말기에 명장이자 재상인 최영 장군이 있습니다. 최영 장군 기억하시죠? 이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그 최영 장군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황금 바닥에 떠 있는 거, 황금이네? 이러나요? 아닙니다. 근데 길 바닥에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최영 장군의 아버지는 최영 장군에게 황금, 그렇게 중요한 것을 돌처럼 보듯이 하라. 즉, 그렇게 돈에 얽매이지 말고 청렴 결백하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지금 현대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명언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쓸 때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는요,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용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말로 해드리자면, 울며 겨자 먹기. 우리가 이제 곧 배우는 책에 나오는 표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울며 겨자 먹기는요, 속담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이고요. 자, 혀를 차다. 이렇게 혀를 차는 거는 관용 표현으로서 마음이 언짢거나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누워서 떡 먹기. 그렇지, 속담이죠? 누워서 떡 먹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걸리면 죽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라는 거고요. 자, 숨이 턱에 닿다. 자, 숨이 턱에 닿는 것은요, 숨이 어떻게 턱에 닿을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달릴 때, 너무 열심히 달려서, 숨이 턱에 닿아. 이렇게 하는 표현은 너무 그 숨이 차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아예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 뭐였죠? 그렇지. 관용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밴다. 자, 이거 뭘까요? 그렇지. 바로 속담입니다. 너무 급히 하면 뭐든지 언젠가는 잘못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씻은 듯이, 뭐뭐 한 듯이, 씻은 듯이? 그렇지, 관용 표현으로서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내가 샤워한 것처럼 너무 상쾌했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건강한 신체의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거는 명언입니다. 이게요, 건강한 신체의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누가 한 말이냐면, 여기에 제가 써놨었는데, 이게 나 안 써놨군요. 그 시인이 얘기한 말이에요. 시인. 자, 그리고 청년들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일하라. 요거는요, 명언입니다. 이것도 명언인데요.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의 정치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한 명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하라, 계속 일하래요. 그 말은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지가 지금부터 쓴 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읽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는요, 각각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아드리도록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지가 우선 첫 번째 글을 고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썼던 글과 고친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아버지와 함께한 등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현지가 고쳤냐면요.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와 함께한 등산. 이것을 현지는 지금은 쉼표가 필요할 때라고 고쳤습니다. 자, 왜 고쳤는지 그 이유도 알아보아야겠죠? 자, 독자의 관심을 끌고 그 현지가 깨달은 점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 제목을 지금은 쉼표가 필요할 때로 고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독자의 관심 끌기,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느낀 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한 등산을 지금은 쉼표가 필요할 때로 고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이런 모습에 언짢아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서 언짢아 하시며를 현지는 혀를 차시며 라고 바꿨거든요. 언짢아 하시며, 이 부분을 혀를 차시며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꾼 이유는, 그렇지, 혀를 차다라는 게 관용 표현이거든요. 관용 표현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이 정도는 쉬운 일이라고 으스대며 앞서가는 것도 잠시 경사진 길을 올라가다 보니 숨이 턱에 닿아 걸음이 느려졌다. 여기서 이 정도는 쉬운 일이라고 이제 여기 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쉬운 일이라고를 누워서 떡 먹기라고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왜냐면요.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인 표현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인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고쳤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산 정상에 올라 탁 트인 마을 풍경을 바라보니 시험 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졌다. 자, 시험 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졌다라고 하면 조금 평범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모두를 씻은 듯이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자, 씻은 듯이면 완전 0%로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후련했던 순간에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관용 표현인 씻은 듯이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요 원래 글을 좀 한번 읽어보고요. 고쳐 쓴 글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등산. 지난 일요일 아침 아버지께서 내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아침을 먹고 같이 동네 뒷산에 가자고 하셨다. 나는 시험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버텼지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아버지께서 산을 오르다 보이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거셨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 올라갔다. 빨리 등산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이런 모습에 언짢아 하시며 말씀하셨다. 현지야, 등산은 그렇게 경주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아버지께 이 정도는 쉬운 일이라고 으스대며 앞서가는 것도 잠시 경사진 길을 올라가다 보니 숨이 턱에 닿아 걸음이 느려졌다. 올라갈수록 운동화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뒤따라오시던 아버지께 이제 더는 못 가겠다고 그만 내려가자고 떼를 썼다.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힘든 거다.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보자. 아버지는 힘들어지면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자고 하셨다. 더는 못 올라갈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숨소리에 내 호흡을 맞추고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이 눈앞에 있었다. 아버지는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맨다 라는 속담처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산 정상에 올라 탁 트인 마을 풍경을 바라보니 시험 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졌다. 시원한 바람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을 실감했다. 아버지와 등산을 하면서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독일의 정치인 비스마르크는 청년들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했다. 나는 쉬어라, 좀 더 쉬어라, 충분히 쉬고 공부하라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지금 쉼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는 내가 먼저 아버지께 뒷산에 오르자고 말씀드려야겠다 라는 것이 원래 글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현지가 글의 제목을 바꾼 이유 뭐였나요?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한 등산이었는데 이것을 지금은 쉼표가 필요할 때로 고쳤어요. 왜죠? 그렇지.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지가 깨달은 점, 느낀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지가 고쳐 쓴 문장 봤죠 우리가? 언짢아 하시며를 혀를 차시며 쉬운 일이라고를 누워서 떡 먹기라고 모두를 씻은 듯이 이렇게 바꿨는데요.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라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차다. 마음이 언짢거나 유감의 뜻을 나타내다 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거든요. 이 혀를 차다라는 것을 원래는 언짢아 하시며 라는 부분에서 혀를 차시며로 바꿨는데, 바꾸니까 이제 현지의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아버지의 심리를 더욱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 쉬운 일이라고를 누워서 떡 먹기라고 라고 고쳤는데요. 누워서 떡 먹기는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일을 쉽게 여기는 현지의 태도를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모두를 씻은 듯이로 고쳤는데 이 씻은 듯이는 아주 깨끗하게 라는 뜻의 관용 표현입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 현지가 느낀 그 후련함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나타내었다 라는 효과가 있었어요. 자, 현지가 마지막에 독일의 정치인인 비스마르크의 청년들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일하라 이 명언을 쉬어라, 좀 더 쉬어라, 충분히 쉬고 공부하라 라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렇지 참신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독일의 정치인인 유명한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그 명언을 활용을 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게 되고요. 또한 이 적당한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그 현지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현지의 글을 고쳐 쓰게 된다면 여기에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요. 고쳐 쓰게 된다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요거를 머리가 가볍다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이게 상쾌해서 마음이나 기분이 거뜬하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거든요. 이 머리가 가볍다라는 것은 관용 표현으로서 이 등산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해서 어느새 정상이 눈앞에 있었다 라는 문장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정상에 도착했다 라고 고쳤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가 글을 쓰면서 활용한 표현들 기억나시죠? 속담이나 명언이나 경언, 아니면 관용 표현, 그리고 참신한 표현까지 다 잘 사용했죠. 이 내용에 어울리는 속담과 관용 표현을 적절하게 인용했고, 특히 명언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창의적인 표현으로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라고 평가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지가 고쳐 쓴 글, 완성한 글을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쉼표가 필요할 때
지난 일요일 아침 아버지께서 내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아침을 먹고 같이 동네 뒷산에 가자고 하셨다. 나는 시험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버텼지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아버지께서 산을 오르다 보이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거셨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 올라갔다. 빨리 등산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이런 모습에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다. 현지야, 등산은 그렇게 경주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아버지께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웃으대며 앞서가는 것도 잠시 경사진 길을 올라가다 보니 숨이 턱에 닿아 걸음이 느려졌다. 올라갈수록 운동화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뒤따라오시던 아버지께 이제 더는 못 가겠다고 그만 내려가자고 떼를 썼다.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힘든 거다.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보자. 아버지는 힘들어지면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자고 하셨다. 더는 못 올라갈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숨소리에 내 호흡을 맞추고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이 눈앞에 있었다. 아버지는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맨다 라는 속담처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산 정상에 올라 탁 트인 마을 풍경을 바라보니 시험 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시원한 바람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을 실감했다. 아버지와 등산을 하면서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독일의 정치인인 비스마르크는 청년들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했다. 나는 쉬어라, 좀 더 쉬어라, 충분히 쉬고 공부하라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지금 쉼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는 내가 먼저 아버지께 뒷산에 오르자고 말씀드려야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여기서 쉼표, 지금은 쉼표가 필요할 때라고 고쳤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휴식을 쉼표에 빗대어서 글쓴이가 휴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죠. 그 깨닫게 된 것을 교과적으로 드러내고 독자의 관심을 끄는 제목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표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울며 겨자 먹기는 속담으로 해요. 속담. 자,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이런 모습에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을 보면 여기서 나의 이런 모습은 급하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다라는 혀를 차다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누워서 떡 먹기 속담이죠. 숨이 턱에 닿아 관용 표현이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맨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밑에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맨다 라는 속담처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이 부분에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맨다와 같은 의미가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요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되겠네요. 자, 씻은 듯이 원래 모두였는데 우리 씻은 듯이로 고쳤었죠? 관용 표현이었어요. 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명언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거는 그렇지. 그 현지가 깨달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지가 비스마르크의 명언, 그것을 쉬어라, 좀 더 쉬어라, 충분히 쉬고 공부하라 라고 이야기를 바꿔서 했는데요. 이 명언을 변형하면서 적당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명언을 변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참신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지가 글을 쓸 때 말하고자 했던 말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뭐였죠?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렇지. 바로 적당한 휴식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 더욱 인상 깊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고 이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까지 가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요. 학습 활동이 있거든요. 거기서 광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이 맑아야 아랫글이 맑다. 이 말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은요, 위에 있는 사람이 본받을 만한 점을 잘 해야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따라해서 본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댓글이 맑아야 좋은 의미를 가져야 아래에 또 다른 그 댓글도 좋은 의미를 가지는 댓글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내복약. 자, 내복을 입어서 겨울철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자라는 공익 광고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내복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적어보자면요. 내복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약을 먹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옷 안에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겨울철에 내복을 좀 많이 입었을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내복을 많이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복이라는 것에 동음 이어의 그것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복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겨울에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여기 부분을 배웠습니다. 참신한 표현, 즉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쓰기라는 내용을 배워보았는데요. 뒤에 확인할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속담, 격언이나 명언, 그리고 무엇을 활용하면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죠? 그렇지, 바로 관용 표현. 그래서 속담, 격언이나 명언, 관용 표현은 한 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의적인 발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또는 참신한 표현을 만들면 더욱더 인상적인 글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 참신한 표현을 활용해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글의 내용과 의도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휘학습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이 짧다. 글이 짧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글을 모르거나 아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얼음에 박 밀듯. 자, 얼음이 있어요. 얼음에 박을 한번 밀어볼까요? 얼음은 굉장히 미끌미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박이 잘 밀릴까요? 잘 밀리지 않을까요? 쭉쭉 잘 밀리겠죠? 그러니까 말이나 글을 거침없이 줄줄 내리읽거나 내리외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붓을 대다는요. 붓을 대어서 글이나 글씨를 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와, 어려운 글자가 많은데도 막힘없이 글을 잘 읽네? 이 말을 바꿔 읽어보자면 와, 어려운 글자가 많은데도 얼음에 박 밀듯 글을 잘 읽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자, 제가 워낙 아는 것이 없어서 적당한 감사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 부분을 바꿔보자면 제가 워낙 글이 짧아서 적당한 감사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더욱더 풍성한 글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소단원의 주제였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재밌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저 믿고 한번 다음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